이제 콩팥 나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콩팥이 다 망가진 투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실은 CT 많이 찍거든요. 이렇게 CT 찍어도 되나요? 그럼 투석하는 선생님 환자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킹콩님들. 오늘은 저희가 콩팥병과 CT 조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CT를 많이 찍으시죠? 근데 콩팥이 나쁘신 분들 CT를 찍으면 안 된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송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장내과 차진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CT 많이 찍잖아요. CT는 어떨 때 찍는 건가요? CT 촬영이라는 것은 몸의 여러 방향의 방사선을 조사를 하고 연속적으로 X선 촬영을 해서 몸의 영상을 얻어내는 검사 기법입니다. 여러 장기에 있는 종양이나 염증이나 외상 등등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영상 기법입니다. 진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죠. 저희가 CT를 찍으면 콩팥이 나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정확히는 CT 촬영이 아니고 촬영 시 사용이 되는 조영제로 인한 신장 독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제란 뭐냐면은 검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혈관 통해 갖고 주사를 하는 약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 CT를 촬영을 할 때는 저희가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 조영제는 이런 일반 CT뿐만이 아니라 심장을 보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뇌혈관 조영술 등을 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T가 문제가 아니라 CT 때 잘 보게 하려고 사용하는 조영제가 문제군요. 그래서 꼭 CT가 아닌 관상동맥 조영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러면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면 왜 콩팥이 나빠지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신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수많은 혈류가 신장으로 가면서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고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 성분 자체가 신장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CT를 꼭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CT를 그리고 어떨 때 찍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CT를 찍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가장 흔한 불편감으로는 좀 울렁거리거나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하시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 어려워지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영제 쓰면 다 나빠지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신장 기능이 나빴던 환자분들에게 잘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위험 인자가 있군요. 만성 콩팥병이 그중에 또 고위험 인자고 그러면 그 외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고위험 인자가.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기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당뇨병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 간경변, 심부전 그리고 기존의 어떤 신장의 독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탈수가 되어 있거나 급성 신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본인이 알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검사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CT 찍기 전에 조영제를 사용한다 하면 꼭 콩팥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신장 기능이 심하게 나빠지면은 소변량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앞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 혹시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이 나빠진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신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로 해서 본인 신장이 나빠지는 걸 안다. 그런데 CT 찍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기 전에는 먼저 좀 검사를 하고 찍어라.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앞서서 우리 차윤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조영제를 안 쓰는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사 없이 바로 찍어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영제를 쓰면 콩팥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조영제를 통해 갖고 나빠지는 경우에는 슬프게도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제일 효과적인 거는 수액 공급을 하는 건데 주사제 수액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콩팥의 혈류도 증가하고 그리고 조영제를 희석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주사제 수액요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외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외래에서 경구로 물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가 복부 CT 찍는 경우에 금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물을 또 먹으라고 하면 킹콩님들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콩팥에 가는 혈류는 내가 지금 당장 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 콩팥까지 물이 쫙쫙쫙쫙 가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CT를 찍고 나신 다음에 금식이 풀리고 난 이후에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신다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뭐 콩팥이 나쁜 경우, 그리고 탈수 있거나 뭐 노령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는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는 없을까요? 그 외에는?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 특히나 본인의 질환명이 간경변이나 아니면 심부전을 갖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렇게 탈수에 그리고 신장 조영제를 사용했었을 때 독성 효과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단명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이 조영제를 써서 나빠진다고 했는데 조영제 쓰고 막 투석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치료가 늦어지면서 계속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투석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조영제를 쓰고 나서 이틀에서 3일 뒤에 가장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고 대체로는 일주일에서 2주일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지만 만약에 이 신장 기능 손상이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투석까지 가게 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꼭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조영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사용 후에 혈액 검사를 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콩팥 나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콩팥이 다 망가진 투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실은 CT 많이 찍거든요. 이렇게 CT 찍어도 되나요? 그럼 투석하는 환자분들은?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여 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막 투석이건 혈액 투석이건 기존에 투석을 하고 있는 대로 스케줄대로 그냥 투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CT를 많이 찍긴 하는데 MRI도 상당히 찍긴 하거든요. 근데 MRI도 조영제라는 거를 쓰잖아요. 앞에 CT 조영제처럼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CT 촬영이나 혈관 조영술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요오드계 조영제이고요. MRI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성분이 다릅니다. 이 가돌리늄 조영제는 사용을 하고 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는 보고는 매우 드뭅니다. 대신에 이미 기존에 본인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이 가돌리늄 조영제를 사용을 했을 때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전신의 피부가 섬유화되거나 두꺼워지는 전신 섬유증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가돌리늄 조영제들에서는 이런 전신 섬유증 합병증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더라도 만약에 MRI 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최근엔 안전하게 촬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T도 있고 MRI도 있는데 좀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콩팥이 안 좋으니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CT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CT 조영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MRI를 찍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T 조영제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따로 있고요. MRI 조영제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진단들이 따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 범위도 마찬가지고 조영제 용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CT를 찍을지 MRI를 찍어야 되는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보통 하시고요. 그리고 내 콩팥 기능에 맞춰갖고 진행을 할지 그거에 관해서도 담당 선생님이나 또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CT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CT를 찍을 때 혹시라도 조심해야 되는 약이 있다거나 CT 찍는 동안에 좀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듣는 약으로는 아마 당뇨약을 끊고 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약은 모든 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메트포민이라는 성분에 해당되는 당뇨약은 좀 CT 촬영하기 2, 3일 전부터 중단하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포민을 복용하면 어떤 문제들이 콩팥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유산성 산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 많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무섭게 발생을 하는데요. 젖산 산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젖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산성 폐기물인데요. 이 폐기물이 혈액 내에 축적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체내에 많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은 구토, 근육통, 숨이 갑자기 찬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증상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저혈압성 쇼크도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 한 분이 굉장히 탈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트포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당뇨약을 당 때문이니까는 당을 빨리 낮춰야 되고 굉장히 여러 봉지를 드셨다가 혈압이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심한 쇼크 상태에서 중환자실 치료에서 투석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그런 적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약을 먹지 않아도 CT 조영제와 이 메트포민의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CT 촬영할 때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트포민이라는 약제는 물론 널리 사용되는 1차 치료제이기는 하지만 이 약 자체가 90% 이상이 심장으로 배설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이라면은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메트포민을 잠시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장 상태에 맞춰서 당뇨약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메트포민이 물론 당뇨약의 1차 치료제이기는 하지만 약을 복용하던 분이시더라도 만약에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져서 만성 콩팥병 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은 메트포민을 중단을 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당뇨약을 시작을 하는 환자분들도 이미 만성 콩팥병 3B 정도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상태일 때에는 처음부터 메트포민은 시작을 하지 않고 다른 약제로 당뇨약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서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그 이후에 유지를 할지 말지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트포민 외에는 그러면 뭐 따로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약은 이제는 없는 건가요? 사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같은 진통제를 먹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그 약을 먹고 있으면서 CT 찍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서 뭐 그날 당일이라든지 전날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라고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장의 콩팥 유튜브에서 NSAID, 즉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찾아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T 조영제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신장 독성 외에도 호흡 부전이나 저혈압 쇼크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콩팥에 대해서만 주로 알아봤는데요. 아마 두 분 교수님께서 킹콩님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조영제를 쓰고 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암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중요한 질병을 진단을 할 때에 이렇게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꼭 조영제를 쓴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에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고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본인의 신장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평가를 해보시고 이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조영제를 써서 발생하는 신장 손상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꼭 모든 환자에서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하면서 충분한 예방을 통해 안전한 검사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신장 기능인지 그리고 내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검사 수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갖고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식으로 도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본인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사구체 여과율 정보 및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참조해 주시면은 저희 신장학회 홈페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준재 교수님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뭔지 많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내 신장의 콩팥 2강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여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신질환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한 후에 건강한 본인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